눈철이 온다고 예보가 왔는데 눈은 안 오고 비만 조금 왔어요. 비가 얼마나 왔을까? 네, 3.1mm가 왔습니다. 눈이 왔으면 30cm가 왔는 건데 이 겨울에 3.1mm가 왔다는 것은 많이 온 거예요. 1월 달에만 7.7mm가 왔습니다. 네, 창을 띄워보겠습니다. 네, 음성은 제대로 나오고 있군요. 아직 입장해 주신 분이 없습니다. 네, 리오 아저씨님이 일발을 끊었습니다. 이 모니터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가까이 봐야 돼요. 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화면에 이상이 있거나 음성이 나오지 않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러님, 서티보님, 소장군님 반갑습니다. 현재 8명이 시청 중입니다. 박신타마니님 어서오세요. 오늘은 구조론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어떻게 분량 조절을 했지만 오늘은 내용 어려운 내용이라서 분량 조절이 과연 될까 모르겠어요. 일단 준비는 많이 해놨어요. 근데 이게 다 딱딱한 이야기라서 이걸 재미있게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해봐야 알지만 모르겠습니다. 스트리밍 시작 90초가 지났습니다. 아직 10명밖에 입장을 안 했지만 그래도 시작하겠습니다. 딱딱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분이 입장 안 해줄 수도 되겠고 천천히 들어봐도 되는 거예요. 시사 이야기 아니야. 첫 번째 이야기는 존재의 핸들. 이건 뭐냐면 제가 구조론을 이야기하려면 모르는 사람에게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려면 제일 먼저 이야기할까. 세상 구조로 되어 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슬픈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지.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그건 구조의 아이디어예요. 어떤 생각이 있다. 생각이 뭐냐? 그게 구조입니다. 뭔가 설명해야 된다. 그건 구조예요. 그건 구조 아닌 게 없어. 근데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구조라는 용어를 잘 쓰지도 않고 하긴 뭐 구조라는 말도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이걸 구조라는 말로 표현해야 될지 다른 어떤 걸로 표현해야 될지 의사결정 구조. 간단히 말하면 밸런스예요. 밸런스. 쉽게 말하면 지렛대. 팔을 공을 던져도 이게 지렛대예요. 물을 딱 들 때는 밸런스고 던지는 건 지렛대예요. 일단 들어야 던지지. 그러니까 밸런스가 먼저고 지렛대는 나중이다. 이거는 초등학생이 들어도 당연하지. 일단 물건 들어야 던지지. 안 들고 어떻게 던지냐고.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는다. 이건 말이 되는데 밥을 먹고 숟가락을 든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화장실에 가서 응가를 하고 휴지를 닦는다. 이게 말이 되는데 일단 휴지를 닦고 그 다음에 응가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지. 너무나 당연한. 근데 사람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안 가지고 이야기도 안 하고 마치 이 구조가 없는 듯이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네, 김영찬님, 난나님 반갑습니다. 현재 26명 입장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구조에 관심이 없을까? 제가 최근에 생각한 게 뭐냐면 이게 옛날에 생각을 못 했어요. 안 보인다. 구조를 보면 보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제가 지구가 둥글다는 이유. 왜냐하면 보여 둥글어요. 몽고 사람의 시력 7.0이 아니라도 저희 시력 0.3이라도 보이잖아요. 둥글잖아. 보면 보이는데 사람들이 이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제가 황민구라는 분이 그알인지 뭐 하는 분인데 법 영상 분석가래요. 양반이 슬릭백을 보고 슬릭백의 비밀, 발이 빠르다, 착시 현상이다, 정면에서 보면 다르다,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은 법 영상 전문가잖아. 일반인이 아니고 전문가라고. 전문가가 왜 개소리를 하냐. 박찬호가 미국 갈 때 전문가들 다 메이저리그가 장난이냐고 비웃었어요. 박지성이 프리미어리그 갈 때도 마찬가지였죠.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 근데 이정우가 메이저리그 간다니까 아무도 비웃지를 않아요. 전문가라는 사람이 다 틀리는 거예요. 눈이 삐었냐고. 삐었습니다.
동양인들은 5천 년 동안 소실점을 보지 못하지 보면 보이잖아. 보이네, 저기 있네. 저 모서리 꼭지 뾰족하네. 모방이라 그러죠. 방형. 귀퉁이는 여기 뾰족한 거예요. 뾰족하잖아. 산이 뾰족하잖아. 이게 안 보인다고? 눈이 삔 거예요. 이 슬릭백 핵심은 뭐냐면 공중채공 시간입니다. 공중채공 시간. 슬릭백을 하면 공중에 발이 떠 있는 것처럼 보여. 왜 떠 있을까? 떠 있으니까 떠 있었죠. 다시 말해서 슬릭백을 하면 사람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는 떠 있기 때문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황민구 이 양반은 뭐 착시현상이다, 뭐 발이 빠르다, 뭐, 그럼 지가 해보라고. 그럼 빨라서 그렇다면 영상을 2배 속도로 돌려봐. 자기가 슬립백을 하고, 그 다음 2배 속도로 돌려보라고. 안 돼요. 그 중학생이 했어요, 중학생이. 중학생이 한다는 건 뭐냐면, 체중이 가볍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발로 점프하는 힘이 좋아서 공중 채공 시간이 긴 거예요. 높이는 높지 않은데, 발을 공중에 띄운 상태에서 그대로 발을 교차할 정도로 이렇게 갑니다. 띄운 상태로 가. 그러니까 공중부양처럼 보이지. 그럼 공중부양처럼 보이는 이유는 공중부양을 앞발로만, 뒷발은 안 했지요. 앞발로만 공중부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법영상 전문가라는 사람이 세 가지를 분석했는데 2가지를 맞았어요. 2가지를 모르니까 맞는 얘기하고 있더라고. 저 같은 아마추어가 봐도 틀린 거예요. 어떤 소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 눈이 제대로 안 박혀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조를 모르더라고. 왜 모를까? 아, 눈이 삐었다. 아, 이건 못 보는구나. 장님이구나. 생명이구나. 생명이 색깔 못 보고 장님이 앞을 못 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구조맹이에요, 구조맹. 생명이 아니고 구조맹이에요, 구조맹. 일반인들은 구조맹이기 때문에 구조를 못 보는 거예요. 다 못 볼 거 아니에요.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보면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도 옛날에 소설점 못 봤을 거 아니야. 근데 누군가는 봤죠. 누군가 보니까, 나도 봤어. 한 사람이 보면 그때 다 봐요. 근데 최근에 영화 외계 플러스 인 1부, 2부 다 망했잖아요. 근데 기레기들 엄청 실드를 치고 있어요. 그 망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소실점은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일치가 되면 전류를 해요. 그때 이렇게 전류를 하는 거예요. 식스센서. 초반에 브루스 윌리스가 죽어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 초반에 정답을 알려줬다는 걸 딱 뒤통수 깡 친다고. 그러면 일치. 초반에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뭔가 느낌이 있었어. 근데 그게 그거였어. 일치. 이때 전류를 하는 거예요. 전류를 한다는 건 뭐냐면 부르르 뜨는 거예요. 뭐 자동차 시동을 딱 걸면 자동차 전체가 한번 부르르 뜹니다. 그 다음 다시 안정돼요. 초반에 부르르 떨어요. 시동 꺼도 마찬가지예요. 시동 꺼도 한동안 부르르 떨고 그 다음에 잠 빠지는데 그게 뭐냐. 팽이를 처음 돌릴 때도 그렇고 꺼질 때도 그런데 잠 빠지기 전에 확 이걸 보고 촛불이 꺼지기 전에 확 밝아져요. 왜 촛불이 꺼지기 전에 확 밝아질까? 심지가 타기 때문에. 그냥 촛불이 꺼지기 전에는 밝아진다. 이런 얘기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심지가 타기 때문에 밝아진다. 이걸 팽이가 자빠지기 전에 한번 부르르 떠는구나. 자동차가 시동을 걸면 부르르 떠는구나. 이런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치할 때 인간은 부르르 떨어요. 몸을. 떨어. 그게 전율이죠. 그걸 끌어내야 영화죠. 근데 그걸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 아리스토텔레스 아니에요. 삼일체의 법칙. 이미 2000년 전에 다 알려줬다고. 2500년 전에. 할배들이 보통 할배도 아니고 정조 할배도 아니고 고조 할배도 아니고 2000년 할배, 2000년 할배. 2500년 할배가 다 답을 알려줬는데도 아직도 최동훈은 모르고 있어. 최동훈만 모르냐? 그 평론한 애들 다 몰라. 아는 놈이 우리나라에 한 명도 없어. 영화가 뭔지 몰라. 시도 마찬가지예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음악 원래 가스펠입니다. 뭐냐면 신과 소통하는 수단으로 음악을 하는 거예요. 이 깽깽이 소리, 특히 징소리인데 무당들 징을 갖고 다녀요. 북은 뭐냐면 북은 짐승들을 불러내는 소리예요. 징소리가 신을 불러내는 소리라고. 신과 교감을 하기 위해서 음악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일치, 신과 내가 딱 일치하는 순간 전율을 한다는 거죠. 그걸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명이 난다. 신들렸다. 그러니까 전율의 느낌을 보통 사람들이 신과 소통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걸 만들어내야 영화고 음악이고 문학이고 소설이고 예술이고 패션이고 디자인이고 그런 거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대충 갖다 붙여놓고 뭐 이건 현代디자인이다. 기아차다. 슬퍼요, 슬퍼. 통곡을 해야 돼. 통석의 이용. 눈물이 앞을 가리립니다. 시일야 방성되고.
왜 이게 기본이 안 되냐고. 와. 네. 이영수님, 박미희님, 임옥님 반갑습니다. 현재 39명이 시청 중입니다. 이 기본이 뭐냐? 메커니즘이죠. 세상은 항상 뭐든 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한계야. 그게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우리는 메커니즘을 보지 않고 단위로 봅니다. 단위는 뭐냐면 한 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이게 단위예요. 사람이 있으면 한 명씩 있고 개가 있으면 한 마리씩 있고 물체는 한 개씩 있고 이 안경도 한 개. 뭐 연필은 한 타스씩 있고 뭐 항상 일자가 붙잖아. 이걸 단위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연은 단위로 안 돼 있어요. 단위는 주로 인간이 만든 것들이 단위로 돼 있고, 예를 들면 이 식물은 한 그릇씩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식물을 한 그릇씩 딱 뽑아라 그러면 죽어버려요.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식물이냐? 여기 굉장히 애매합니다. 인간의 몸에 세포가 몇 개냐? 10조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60%는 인간이 아니야.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인간이냐? 위장의 그 융털 속에 숨어있는 바이러스도 인간의 일부냐? 일부입니다. 여기 일부가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특히 털 속에 있는 모낭충. 이 모낭충은 완벽하게 그 격리가 되어도 생깁니다. 여기 왜 생긴지 과학적으로 잘 모르는데 모낭충이 왜 인간에게 있느냐. 다시 말해서 아기가 딱 탄생하자마자 자궁 속에서 엄마 자궁 속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격리를 딱 해서 시험관 유리 속에 딱 가둬놔도 모낭충이 생긴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잘 몰라.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의 개체냐? 없습니다. 이 단위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고 색적 시공이죠. 색이라는 것은 인간의 관념이지 자연에는 색이 없어요. 뭐냐? 의사결정 구조.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원인책은 메커니즘이고 결과가 단위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연결되는 것은 메커니즘과 떨어져 나오는 게 단위인데 딱 떨어지면 그걸 사람들이 단위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확실하게 딱 떨어지지 않아요. 실제로 많은 동물들 보면 떨어지란 말하고 붙어 있어. 일단 대나무는 대나무밭 전체가 다 붙어 있어요. 뿌리가 다 연결되어 있어. 근데 그 한 그루만 딱 캐와서 심으면 또 한 그루 살아요. 그 전체가 다 대나무 한 그루라면 대나무를 옮겨 심을 때는 대나무밭 전체를 떼가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고 대나무 한 그루만 딱 캐서 심어도 자란다는 거죠. 이상하잖아. 사람 팔 하나 딱 잘라서 심으면 자라냐고. 아니잖아. 사람은 팔 하나 딱 잘라서 심으면 안 자라는데 대나무는 딱 잘라서 심으면 자란다고요. 접붙이기 이런 것도 있고 사과나무에 배나무를 접붙일 수도 있어요. 사과나무에 배가 열려. 수박이나 호박 이런 것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연인이 수박을 키웠는데 수박이 죽었어요. 놔뒀더니 박이 열렸어. 뿌리는 박이고 위에는 접붙이게 된 수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그루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두 그루였어. 자연은 이게 네가 흙이고 돌이고 이게 딱 부러지지 않아요. 우리는 뭐 모래, 돌, 자갈, 바위 이걸 구분하지만 도대체 어느 정도 크기가 돌이고 어느 정도 크기가 자갈이냐. 이게 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일단 모래 씹었다고. 그럼 모래 씹었다 그러는데 사람 돌 씹었다 그래요. 야, 너 모래 씹었잖아. 모래 씹었다고 말해야지. 왜 돌 씹었다고 그러냐고. 물어보면 아, 돌 씹었어. 나 돌 씹었다고. 막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돌은 이 정도 크기가 돼야 돌이죠. 요거보다 작은 건 자갈이고 요만한 거는 자갈도 아니고 모래인데 사람들이 요만한 걸 씹어놓고 아, 돌 씹었어. 돌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이 단위라는 것은 자연에는 없어요. 인간들이 정한 거야.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결과책에는 단위가 있어요. 근데 원인책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애매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기준을 어디 세워야 되냐? 원인책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메커니즘에 통제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권력이 있다. 주도권이 있다. 의사결정권이 있다. 힘이 있다. 이기는 힘이 있다. 지는 쪽은 뭣도 아닌 거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원인 쪽을 통제해야지 결과 쪽을 통제해서는 불가능하다. 일단 화살이 날아오는데 화살을 매우 쳐가지고 야 인마 너 제대로 똑바로 날아와야지 명중으로 날아야지 왜 오발로 날아오냐고 화살 존나 패면 화살이 아 죄송합니다 다음엔 잘 날아올게 하고 막 똑바로 날아오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활을 패야 돼. 활이 삐뚤어진 거야. 삐뚤어진 활을 똑바로 펴면 소총 0점을 맞추면 다음에 똑바로 날아온다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이 결과는 아무리 좁혀도 말을 안 듣고 이거는 한 방 때리면 말을 듣는다고. 말을 듣는 쪽을 가지고 갈고해야 된다. 이게 구조론이라는 거죠. 항상 뭔가 두 개가 있다. 한 개는 존재가 불성립이에요. 반드시 두 개라 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 이게 나타날 때는 한 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2가 됐다가 다시 1로 바뀌는 거예요. 2에서 1로 줄어들기 때문에 구조로서는 이제 마이너스 원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우주는 간단하게 말하면 깔때기예요. 깔때기 위는 넓고 아래는 좁다는 거죠. 이렇게 좁아질 수는 있는데 반대로 이렇게 넓어질 수는 없을까? 없습니다. 뭐 나팔은 넓어지는 게 아니냐. 그건 겉보기 형태가 그런 거고 실제로 나팔 또 입속에서는 바람이 빵빵하고 나오면 바람이 피 약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고 갈수록 약해진다고. 그러니까 갈수록 좁아지는 거죠. 우주 안에 모든 것은 다 깔때기고 깔때기가 아닌 것은 없고 만약 깔때기가 뒤집어진 게 있다. 그것은 엔트로피의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무한동력. 다시 말해서 이 우주의 모든 것은 깔때기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닌데 깔때기 아닌 것 한 게 있는데 찾아냈다. 그게 바로 무한동력입니다. 무한동력은 없을까? 있습니다. 빅뱅 직전에 무한동력이 있었어요. 무한동력을 여러분이 진짜 찾고 싶으면 137억 년 이전으로 시계를 되돌려서 빅뱅 이전으로 되돌리면 무한동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빅뱅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무한동력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우주 안에 모든 것은 깔때기고 깔때기가 없는 게 만약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한동력, 연구기관, 노벨상 100만 개. 노벨상이 폐지돼야 돼요. 그래서 이 우주 안에 모든 것은 깔때기다. 근데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그 다양성을 좋아하고 보편성을 싫어해요. 보편성, 일반성, 이론론, 다 같은 얘기인데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고 다양성이 좋아 그런다고. 개소리예요. 뭐, 예를 들면 발명가, 나는 어릴 때부터 다양성을 좋아해서 창의력이 쑥쑥 자랐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다 개소리고 수학 잘하는 사람이 창의를 잘해요. 창의를 잘하고 싶으면 그냥 수학을 공부하면 돼. 수학 잘하는 사람이 창의 잘하는 거지. 요즘 인도 수학자들이 다 미국에서 CEO가 됐잖아. 인도는 CEO 수출 대국인 거예요. 세계의 모든 CEO, 미국 실리콘밸리 CEO의 60%가 인도 사람이에요. 수학을 잘하니까. 근데 우리가 어릴 때 배우기는 막 창의력이 쑥쑥 막 이상한 것, 다양성, 막 장난치고 꾸러기 행동을 하면 창의력이 쑥쑥 자라서, 발명가가 되고, 대박이 나고, CEO가 되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는데, 그건 거짓말! 진실은, 수학 잘하는 인도 사람이 실리콘밸리를 접수했어. 창의력은 이론론이야. 수학은 이론론이야. 수학은 연역이야. 연역은 이래서 시작하잖아. 일이 모든 것이. 이게 진실이라고. 막 꾸러기, 대장, 창의력, 모험, 이런 이상한 엉뚱이, 괴짜, 다 거짓말입니다. 실리콘밸리의 그 많은 인도 출신 CEO들은 괴짜도 아니고, 엉뚱이도 아니고, 꾸러기도 아니야. 그냥 공부 잘하네, 수학 잘하네. 수학이 세상을 접수했다고. 그걸 진실이에요. 받아들여야 돼. 근데 사실이 그렇거든. 무슨 이야기냐면, 두 개의 힘이 있는데 요거는 주는 쪽이고 받는 쪽이고 요러면 이깁니다. 주는 쪽이 무조건 이겨. 근데 우리 눈에는 여기 대칭으로 보여요. 근데 여기 50도 50으로 딱 교착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만약 이쪽이 이기면 아까 얘기했듯이 무한동력이야. 우주가 파괴. 그럼 공격이 이겨야 이 우주가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세상은 50도 50일까? 공격이 이기면 이 우주의 속도가 너무 빨라져. 무슨 얘기냐면 지금 태양의 나이가 50억 년이에요. 근데 빅뱅 직후에는 태양 나이가 800만 살이었어. 800만 살. 다시 말해서 800만 년이 지나면 태양이 사망. 그 정도로 태양의 수명이 짧은 거예요. 지금은 이제 태양의 수명이 길어졌는데 무슨 얘기냐면 시계 태엽이 너무 빨리 풀린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초반에 에너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에너지가 너무 빨리 확 수축을 하고 다시 확 터져버리고 수축하고 터지고 수축하고 터지고 이걸 한 5번 하면 바로 지금과 같은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지구도 만들어지고 수성, 화성, 금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은 아웃되고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태양 나이는 길게는 150억 살 뭐 이러는데 현재로는 50억 살이에요. 이렇게 이제 긴 수명을 갖게 되려면 터지고 다시 수축하고 다시 터지고 수축하고 이걸 여러 번 해야 돼.
이걸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이게 하느님이 이 우주를 잘못 만들어버렸다면 속도 조절이 안 됐다. 다시 말해서 주는 쪽과 받는 쪽이 대등하지 않고 주는 쪽이 팍 세다. 그러면 이 우주는 콩가루가 돼가지고 별이 안 만들어지고 별이 다 없어졌어요. 별 다 없어져 버린 거야. 이 우주에 별이 없어. 밤하늘에 별이 한 개도 없어. 지구도 없고 태양도 없어. 빅펄 있죠. 이 우주가 딱 지금과 같은 이런 모양이 된 이유는 시계 태엽이 천천히 풀리도록 속도 조절을 해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진보가 너무 빨리 진보해버리면 조로해서 멸망. 외계인이 왜 지구로 안 오냐 하면 외계는 문명이 너무 빨리 발전해서 핵전적으로 멸망. 너무 빨리 발전하면 너무 빨리 모든 지구인이 인공지능을 한 개씩 갖게 되는 거예요. 모든 지구인이 인공지능을 한 개씩 갖게 되면 모든 지구인이 지구를 파괴할 수 있는 거야. 인공지능한테 안 물어본다고 지구 파괴하는 100만 가지 방법 찾아봐. 그러면 인공지능이 지구를 파괴하는 100만 가지 방법 본 적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3초 만에 지구를 파괴하는 100만 가지 방법. 서울 시민 1000만을 몰살시키는 독가스를 제조하는 방법. 북한 2006만 북한 주민을 하루 만에 몰살시키는 방법.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인공지능이 딱 알려주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외계인은 인공지능을 개발했다고 벌써 망했어. 그래서 시계 태엽이 천천히 풀려야 되기 때문에 속도 조절용으로 진보와 보수, 선과 악, 작용과 반작용, 순방향과 역방이 대칭이 되는 거예요. 이 우주 안에 모든 것은 이렇게 보면 이거 대칭 다 대칭이에요. 왜 대칭이냐? 대칭이 안 되면 벌써 우주가 파괴됐어요. 우주는 파괴되고 있어요. 근데 최대한 천천히 파괴돼야 돼요. 속도를 늦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진보가 보수를 못 이기게 막았어요. 진보가 보수를 이기는 순간 지구 파괴, 우주 파괴, 존재 파괴, 하느님도 파괴돼 버려요. 하느님 자기 살라고 너무 빨리 이게 하면 안 된다. 천천히 시계태엽 풀려라. 속도 조절 해놓은 거예요. 조절 장치가 있다는 거죠. 그 조절 장치가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밸런스와 지렛대입니다. 밸런스는 힘을 가운데로 모으고, 밸런스는 이렇게 딱 교착이 되는 거예요. 가운데로 모여. 지렛대는 뭐냐? 이놈을 이겨요. 이놈을 이겨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공을 던지려면 밸런스, 이쪽과 이쪽이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딱 힘이 여기를 모여야 돼요. 다시 이걸 던지는 거예요. 이걸 지렛대라는 거죠. 그래서 밸런스와 지렛대로 이 세상이 움직이는데 누가 이기냐? 밸런스가 이깁니다. 밸런스가 이기는데 천천히 이겨야 돼. 최대한 천천히 이겨야 돼. 이 우주가 너무 빨리 진보하면 안 돼. 생명이 너무 빨리 진화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코로나19가 너무 빨리 진화하면 어떻게 될까? 독성이 굉장히 빨리 약해져 버려요. 코로나19가 발생하자마자 바로 독성이 약해져가 전염이 안 돼. 너무 천천히 진화해도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이제 코로나를 다 박멸해버려요. 코로나가 딱 있으면 인간이 백신을 딱 만들 거냐. 백신을 만들기 전에 빨리 변이를 해야 돼. 변이를 하면 또 백신을 만들어. 그럼 또 변이를 해. 근데 이걸 너무 빨리 하면 독성이 약해져서 전파가 안 되고, 너무 천천히 하면 백신이 다 막아버리고, 그럼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고. 코로나19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저 인간들을 엿먹일까? 어떻게 하면 지구인들을 골탕 먹일까? 너무 빨리 해도 조루, 너무 늦게 해도 지루. 조루도 안 되고 지루도 안 된다. 이 속도 조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우주가 대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속도 조절용이고, 궁극적으로는 선이 악을 이기고 진보가 보수를 이기고, 생물은 진화하게 되어 있고, 문명은 진보하게 되어 있고, 우주는 팽창하게 되어 있어요. 우주는 결국 팽창해서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1경년 후에 다시 여기 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콩가루가 돼 있어. 우주는 박살이 났다. 그래서 우주는 나이가 137억 년 되고 굉장히 젊은 나이예요. 이 우주 전체 나이는 1경년 이상인데 1경년 중에 아직 우리는 137억 년밖에 못 보냈어요. 와, 이게 완전히 갓난아기 응애하기 전에 응 하는 그 순간이야. 갓난아기가 태어나자 응 하는 순간이 바로 지금 현재인 거예요. 아, 우주가 너무 젊어.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은 이 우주는 대칭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비대칭이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주의, 낙관주의, 진보주의, 보편주의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쪽에 조절 장치가 있고, 자동차로 말하면 앞에 핸들이 있어요. 뒤에 핸들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자동차를 어디가 안전하냐? 앞이 안전하다. 비행기 뒷자리에 있으면 날아가요. 하여튼 자동차는 앞이 멀미를 덜 한다. 뒷좌석에 앉아있으면 멀미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자동차에 탈 때는 어디에 타는 게 나을까? 앞에 타는 게 낫다. 바로 그게 구조론이에요. 우리는 똑같지 않을까? 앞이나 뒤나 뭐 어차피 똑같지 않을까? 아니에요. 뒤에 타면 멀미합니다. 분명히 앞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주의, 낙관주의, 진보주의, 보편주의로 가야 된다. 왜냐? 진보가 보수보다 멀미를 덜 해. 보수는 화가 나 있어. 왜 보수가 화가 날까? 멀미를 하니까 화가 나지. 왜 멀미를 할까? 보수니까 멀미를 하지. 진보는 앞을 항상 보잖아. 왜냐면 자동차를 보라고. 앞에는 이거 본다고. 와, 전방에 저 고양이 지나간다. 개 지나간다. 다 보잖아. 뒷좌석이 이렇게 졸고 있다고. 뒷좌석에 앉은 사람은 앞이 안 보이니까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앞에서 운전사가 브레이크를 팍 밟으면 약! 이렇게 해서 멀미를 하는 거죠. 누가 뒤에 앉으라 그랬냐고. 앞에 앉았으면 멀미 안 하고 좋았잖아. 누가 보수하라 그랬냐고. 지가 보수해놓고는 지가 화를 내고 있어. 내가 말했잖아요. 지금 보수하면 멀미하고, 멀미하면 화가 난다고. 그래서 그 이재명을 찌른 사람도 왜 찔렸을까? 화가 나니까 찔렀죠. 왜 화가 났을까? 멀미를 하니까 화가 나요. 왜 멀미를 했을까? 보수를 하면 멀미를 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보수하는 게 맞아요. 모든 사람이 다 앞좌석에 앉으려면 좌석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부는 어차피 뒤에 앉아야 돼요. 그럼 머리가 좀 이제 지능이 낮은 사람이, 띠란 사람이 뒤에 앉아야 되고, 똑똑한 사람은 앞에 앉아야 됩니다. 진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은 50도 50으로 대칭이 되어 있는데, 핸들은 앞자리에 있다. 진보에 있다. 보수는 핸들이 없다. 대칭이지만 에너지로 보면 비대칭이다. 그리고 세상은 단위로 되어 있지 않고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한 개, 한 마리, 한 통, 한 대박 이런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지 자연에는 대박이 없어요. 물은 1리터, 페트병, 1.5리터, 뭐 작은 거는 800cc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연에 물이 뭐 한 병씩 존재하냐? 아니에요. 한 강씩 존재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한 바다씩 존재하냐? 아니에요. 한 연못씩 존재하냐? 아니에요. 그냥 물은 그냥 존재하는 거야. 물은 그냥 존재하지. 물이 뭐 한 통, 1리터, 뭐 1.5리터, 2리터, 500cc 이렇게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 그냥 물은 물로 존재하는 거야. 즉 단위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 우주의 모든 것을 단위로 파악하려고 한다고. 근데 단위는 인간이 지어낸 거짓말이에요. 색즉 시공 중에 색이라고. 단위는 색이지 공이 아니야. 근데 이 우주는 공입니다. 반야신경은 공사상이지 색사상이 아니에요. 공이 정답이다. 색은 가짜다. 단위는 가짜다. 메커니즘이 진짜다. 근데 메커니즘은 1리터는 뭐 1kg나 이런 게 단위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메커니즘은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상대방이 500g으로 오면 나도 500g, 상대방이 1kg로 오면 나도 1kg. 이거 밸런스를 딱 맞춘다고. 상대방이 좀 미녀다. 그러면 나도 조금 화장을 좀 하고 머리 딱 염색하고 넥타이 딱 메고 딱 상대방이 좀 못생겼다. 그러면 뭐 머리도 안 감고 대충 나가는 거예요. 상대방이 맞추고 상대방 딱 보고 딱 포스가 있어. 그럼 막 갑자기 이발소가 와서 뭐 머리 빗고 막 면도 하고 막 야단 나는 거야. 그러니까 메커니즘은 상대를 딱 보고 맞추는 거예요. 단위가 없어. 근데 우리는 단위가 있다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데이트를 하러 갔다. 여자가 이쁘다. 그러면 저 사람은 단위가 이쁜 단위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선보러 온다고 화장 좀 하고 왔구나. 화장을 좀 하고 온 거야. 화장 지우면 진실이 드러나. 그걸 알아야지. 그래서 이 메커니즘이라는 건 상대에 맞춰서 자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상대가 만만하게 보이면 수염도 안 감고 면도도 안 하고 추리닝 입고 나가고 상대가 조금 이제 세게 보이면 목욕탕에 딱 들러가지고 향수 쫙 뿌리고 다 그런 거죠. 세상은 그렇게 조절되어 있다. 근데 그 조절 장치는 바깥에 나가야 조절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보편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보편성과 일반성, 사람들이 이거 잘 구분 못 하죠.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보편성은, 표준말은 서울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 통한다. 이건 보편성이에요. 어떤 하나가 두루 전국적에 다 받아들여지는 건 보편성이고, 반대로 일반성은 뭐냐면, 다 한국에 가니까 다 한국말 쓰더라. 다 똑같더라. 이게 일반성이에요. 그래서 보편성은 다르다는 전제로 사실은 같다. 이거 일반성은 그냥 같다. 약간 이 뉘앙스가 다르죠.
어떤 그뭐 따질 필요 없고, 이 진리라는 것은 보편적인 진리다. 진리는 보편적이다. 그럼 아니죠. 진리는 특수성일 수도 있죠. 뭐 이렇게 의기장을 놓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특수성도 있는데 그건 진리라고 말 안 해요. 그거는 그냥 어떤 사실 이렇게 말하지 그건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과연 보편적일까? 특수적일까? 그렇게 질문하는 새끼는 머저리다. 그런 질문하면 안 돼요. 진리가 보편적인 게 아니고 보편적인 것을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진리가 아닌 건 먼저 조건이 붙은 거죠. 누가 언제 어디서 조건이 붙은 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 조건을 없애는 걸 진리라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뭔가를 파악할 때 뭐가 잘못되는 이유는 우리는 항상 우연이라고 말하기 좋아해요. 우연. 생물이 왜 진화하냐? 우연히 진화했다. 뭐 우연히 돌연변이로 진화했다. 다 개소리죠. 주사위 던졌을 때 눈금이 어떤 숫자가 나오냐? 우연이죠. 아니에요. 원인이 두 가지. 하나는 주사위 자체의 원인이 있고, 하나는 바닥이 딱딱하냐, 진흙이냐. 바닥이 진흙이라고 치자. 주사위 눈금 6으로 딱 해가지고 딱 던져버리면 6으로 딱 나올 거 아니야. 내가 마술사라고 치면 바닥을 담요인데 담요 하나에다 껌을 딱 붙여놓고 껌을 딱 맞춰버리는 거야. 그럼 주사위는 내가 던지면 다 6이 나와. 무조건 6이 나와. 야발 주사위. 자, 이게 확률입니까? 아니죠. 우연입니까? 아니죠. 내가 바닥에 껌을 붙여놓고 거기 맞춘 거야. 내가 던지면 무조건 6이 나와. 그러니까 원인이 한 개면 필연이고 원인이 두 개면 우연인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지. 그냥 뭐 세상은 우연이다. 생물의 진화는 우연이다. 다 개소리입니다. 그럼 생물의 진화는 두 가지 원인이 있죠. 하나는 DNA, 하나는 자연 환경. DNA가 변이를 일으키고 자연 환경도 변한다. 그러니까 두 개고 원인이 두 개다. 원인이 두 개니까 우연이다. 아닙니다. 한 개입니다. 그럼 투수 공을 던졌어요. 공을 던졌는데 안타가 될지 홈런이 될지 이건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여러분이 던지면 우연이고 오따니가 던지면 필연이에요. 오따니는 160km를 던지는데 여러분은 160km 맞추지도 못해. 그러니까 그것은 필연 삼진. 다시 말해서 보통 투수가 던지면 우연이고 오따니가 던지면 삼진이라고. 이해시오? 그래서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기 좋아해. 아, 생물의 진화는 우연이야. 그냥 그렇게 된 거야. 다 개소리고. 오따니가 던지지 않고 형편없는 투수가 던져서 그런 거예요. 오따니는 삼진을 잡아내기 때문에 그것은 우연히 삼진이 된 게 아니고 필연적으로 160km의 강속구를 못 치기 때문에 삼진입니다. 누가 던지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생태적 지위. 우리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생태적 지위를 모르기 때문에 아, 생물의 진화는 우연이다. 이렇게 틀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물은 생태적 지위를 찾아갈 때까지 변이를 일으킵니다. 생태적 지위를 찾으면 더 이상 변이를 일으키지 않아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서 변이를 별로 안 일으켜. 왜 아프리카는 백인이 없을까? 변이를 안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황인종 중에도 백인이 있어요. 머리도 금발이야. 분명히 황인종인데 금발 백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태평양에도 적도 기니, 호주 에보리진 이런 데도 금발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프리카 바깥에는 황인종이나 백인이 되는 금발이 되는 DNA가 있는 거예요. 그건 왜 아프리카에 안 생길까? 왜 아프리카에서는 금발이 안 생길까? 다 이유가 있어요. 생태적 지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프리카는 자외선이 강하고 적도 부근이기 때문에 이 자외선을 인간의 세포는 바이러스로 인식합니다. 다시 말해서 햇빛을 인간을 공격하는 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멜라닌 색소가 활성화돼가지고 백인이 안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프리카에 백인이 안 나오는 이유는 우연히가 아니고 생태적 지위. 정답이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 하는 건 다 개소리야. 진화생물학자 다 개소리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아까 황아무개 법영상 전문가 그 양반도 개소리하고 있잖아요. 전문가 다 개소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메커니즘 모르면 의사결정 구조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연이다. 우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삼진을 먹는 것은 필연이에요. 왜냐하면 투수가 오단이에요. 물론 투수가 형편없는 투수면 또 다르죠. 그 우연일 수도 있죠. 근데 우연이냐 필연이냐 이것은 조절 장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고 조절 장치는 원인척에 있고 결과척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절 장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는 조절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기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바둑을 떠서 이기거나 지는 것은 우연이에요. 그러나 이창호가 이기는 것은 필연이죠. 이세돌이 이기는 것은 필연이고, 여러분이 기원에 가서 바둑을 이기거나 지는 것은 우연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라고. 자기소개잖아. 바둑에 이기거나 지는 것도 우연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소개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경마장에 가서 돈을 따거나 이런 것은 우연이에요. 근데 큰 손들은 필연입니다. 큰 손들은 미리 사전 정보를 딱 가지고 기수하고 다 짜고 조교사하고 다 이 정보 구해가지고 다 이 조작을 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마장에 가면 우연이고 큰 손이 가면 필연인 거예요. 김건희 23억 땄잖아요. 이게 필연이죠. 윤석열은 그게 뭐 몇천만 원 손해봤다고 거짓말 했는데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해서 돈을 딴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뭘 우연이야, 필연이지. 다 메커니즘을 모르고 조절 장치를 모르니까 아무 말 대잔치. 그래서 세상을 우연으로 보고 다양성으로 보고 보수로 보고 이건 다 개똥들이 하는 얘기고 좀 아는 사람들은 실력이 있으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삼진이 될지 홈런이 될지 우연이죠. 뭐 알 수 없죠. 던져봐야 알죠.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내가 손흥민인데 이번에 아시안컵 가져오냐 그러면 그 뭐 우연이죠. 뭐 급을 주면 받아오고 안 주면 못 받아오고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잘려요. 여러분이 손흥민이라면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아시안컵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정답이야. 그 우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없는 사람, 자신을 약자로 규정하는 사람, 방어하려고 하는 사람. 근데 공격하는 사람들은 필연이에요. 왜냐? 이기는 답을 못 찾으면 공격하면 안 돼. 다시 말해서 내가 이긴다는 100% 확신이 없으면 아예 공격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공격한다 했다면 100% 생산을 보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전쟁을 하는데 나폴레옹은 마지막에 몇 번밖에 안 졌어요. 100번 싸웠다면 97번 정도 이겼어. 항우도 마찬가지. 항우는 딱 한 번 졌어요. 항우가 먼저 공격한다면 내가 이긴다. 100% 답을 딱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지. 싸워봐야 알지. 이기고 지는 것은 돼봐야 알지. 전쟁해봐야 이기는지 지는지 알지. 안 해보고 어떻게 하냐.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싸우면 안 돼. 왜 싸우냐고. 100% 이긴다는 확신이 없으면 싸우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남북한에 전쟁이 안 일어나냐. 남한이든 북한이든 100%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메커니즘을 알고 조절 장치를 알면 답을 알기 때문에 작은 그릇에 큰 것을 담을 수 없고 에너지의 방향은 마이너스로 가고 우주 안의 모든 힘은 미는 힘이고 세상은 깔때기고 모든 의사결정 간격을 좁히고 모든 의사결정 조절 장치 내부에는 조절 장치가 있고 힘은 모은 다음에 바깥으로 보낸다. 안에서 결집하고 한 점을 제가 코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 1점을 만든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안 생기면 변화 자체가 일어나지 않아. 어떤 변화든 반드시 하나의 점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차원 개념을 얘기할 때 뭐 0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그러는데 그 차원이 뭐냐? 차원을 안 만들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이 자연에는 4차원부터 0차원까지 있는데 왜 그게 있느냐면 그게 안 생기면 변화 자체가 안 일어나. 그래서 무조건 차원을 만들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공을 던지려면 여기가 1점이죠. 여기 0차원이에요. 0차원을 도출한 다음에 이게 던져지는 거지. 이걸 도출하지 않으면 이거 못 던집니다. 팔이 안 움직여요. 이게 0차원 점이 아니면 이 팔이 펼 수가 없어요. 이게 입체잖아, 입체. 자, 이게 입체입니다. 입체죠. 자, 보면 이게 못 던져. 이걸 던진다는 것은 여기 선이 됐다는 거죠. 요 사이에 점이 됐다는 거예요. 점을 만들지 않으면 이 공을 던질 팔을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연이 아니고 필연으로 4, 3, 2, 1, 0, 땡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의 사고방식을 진리가 보편적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우상경 님이 구조론을 기호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원래 기호를 안 좋아해요. 기호 알레르기에 있어서 제가 수학을 못 하는데 기호만 보면 머릿속이 하얗게 되기 때문에 아마 수학 잘하는 사람이라면 이걸 이제 기호로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수학을 못해서 안 하는 거예요. 복잡성의 문제. 뭐냐면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복잡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방향의 문제라고. 이 모든 게 다
그렇지. 보편의 방향이냐, 특수의 방향이냐, 메커니즘의 방향이냐, 단위의 방향이냐, 방향을 잘 판단해야 된다. 동전을 잃어버렸다면 그 동전은 거기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4차원의 구멍으로 빠졌는지, 웜홀로 빠졌는지, 텔레파시로 이동했는지, 도깨비가 둔갑해서 가져가 버렸는지, 요정이 훔쳤는지, 이런 개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전을 잃어버렸다면 그걸 100개의 구획으로 나눠가지고 소거법으로 마이너스로 계속 제거하면 99칸을 제거하고 한 칸이 남았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99번 시도했는데 다 실패했다. 그러므로 요 성사는 1%다. 마지막 한 칸으로 성공할 확률이 1%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100%입니다. 그걸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경우의 수는 100개인데 그 중에 99개를 꺾었으니까 한 개가 남았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여긴 되는 거죠. 또 사람은 손가락 탁 잘라도 안 죽었어. 여기 잘라도 안 죽었어. 여기 잘라도 안 죽었어. 마지막에 목을 탁 잘라버리면 죽는 거야. 이건 100%인 거예요. 여기 잘라서 안 죽었으니까 여기 잘라도 안 죽을 것이다.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여기 잘라서 안 죽었으니까 여기 자르면 죽어요. 여기가 아니면 저기인 거예요. 앞이 아니면 뒤고, 오른쪽이 아니면 왼쪽이고, 위가 아니면 아래고. 세상은 대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이 아니면 저쪽이고, 둘 중 하나라고. 여기에서 수학자의 확신을 가지고 수 있어야 돼요. 수학자는 100%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 수학자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둘레를 쟀어요. 근데 그 얘기 맞았어. 물론 조금 틀렸는데, 그거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노예가 걸어가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걸어가 보고, 근데 문제는 서울과 부산이 남부가 아니고 약간 삐뚤어져 있어요. 이걸 정확하게, 에라토스테네스가 만약 그 나침반이 있었다면 정확하게 남북을 딱 정했다면 이거 쟀을 거 아니야. 정확하게 재가지고 오차가 없었을 건데 20% 정도 오차가 있었어요. 근데 거의 뭐 고대라는 걸 감안하면 엄청나게 잘 잰 거죠. 근데 설사 틀렸다. 틀렸다 해도 그거는 자가 잘못된 거지 이론이 틀린 건 아니에요. 연력은 100% 맞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좀 틀렸으면 오차를 계속 줄이면 된다고. 주사위를 던져서 안 맞으면 어떻게 할까? 계속 던지면 돼. 상륙이 나와야 돼. 주사위 2개를 던졌는데 66이 나와야 된다. 그럼 66이 나올 때까지 던지는 거야. 그래서 이기는 힘의 원리에 의하면 보통 우리는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안 되면 포기하는데 우연이 아니고 에너지가 부족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공이 안타가 될지 홈런이 될지 모르겠다. 우연이다. 그러면 더 세게 던지면 돼요.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특수성은 뭘까? 보편성은 될 때까지 하는 게 보편성이고 특수성은 조건이 붙는 것.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하필 내가 감기에 걸렸을까? 왜 하필 어제 감기에 걸렸을까? 왜 하필 오전에 감기에 걸렸을까? 왜 하필 그 자리에서 감기에 걸렸을까? 이렇게 따지는 건 특수성이고 내가 안 걸리면 제가 걸리고 누군가는 감기에 걸린다. 이건 보편성이. 내가 감기 안 걸렸으면 다른 사람이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보편성이고 왜 하필 내가 걸렸지? 이건 특수성이라고. 근데 둘 다 같은 이야기잖아. 이게 동전의 양면이라고. 내가 안 걸렸으니까 제가 걸린 거지. 제가 안 걸렸으면 내가 걸린 거고. 누군가는 걸리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 특수성을 보편성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특수성이야. 세상은 다양성이야. 세상은 우연이야. 확률이야.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때려주게 됩니다.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실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삼진을 못 잡고 있다. 그런 얘기죠. 연습 더 해야지. 우연이다. 그 사람, 내 실력이 부족하구나. 특수성이다. 왜 내가 감기에 걸렸는지, 왜 하필 내가 감기에 걸렸는지 모르겠다. 그 사람은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운동을 열심히 하고, 백신을 맞고, 체력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감기에 안 걸립니다. 감기에 걸릴지 안 걸릴지 알 수 없다. 우연이다. 특수성이다. 이런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이야. 잘못된 사람이에요. 대책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특수성은 보편성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편성을 믿어야 된다. 진리를 믿어야 되고 긍정주의, 낙관주의, 보편주의로 가야 된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렇게 안 하면 존재가 부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특수성이 작용하면 이 우주가 성립이 안 돼요. 생물이 너무 빨리 진화해가지고 인간까지 진화를 못해. 캄브리아 대폭발기까지 그
한 3억 년 동안 진화를 전혀 못했어요. 지구에 이렇게 많은 생명체가 있는데 전혀 진화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화는 5억 년밖에 안 돼요. 네, 마지막으로 지구는 돈다. 그리고 보편성은 필연이고 특수성은 우연인데 모든 특수성을 보편성으로 바꿀 수 있고 우연을 필연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 막연하게 다양성, 특수성, 우연, 확률 이런 개소리 하면 안 되고 확률이 낮으면 100%를 만들면 되고 범위를 이렇게 좁히면 되는 거예요. 범위는 이 안에 있다. 딱 찍은 다음에 얘는 범인이 아니야. 제껴. 얘는 범인이 아니야. 제껴. 이렇게 하나씩 제끼다 보면 마지막에 남는 놈이 범인이에요. 내부에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답을 찾아가게 돼 있다. 그럼 답을 못 찾았으면 어떻게 되냐. 간격을 늘리면 돼. 인공지능도 그렇잖아요. 더 많이 투입하니까 되잖아. 구조론에서 항상 하는 얘기. 타자가 잘 치면 어떻게 되냐. 170km 던져버려요. 170km 던지면 못 쳐요. 방망이 부러져요. 닫힌개를 걸고 압력을 늘리면 내부가 균일해지고 밸런스가 작동하고 밸런스는 2예요. 2가 1로 바뀌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2가 1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마이너스에 올린 거예요. 그리고 2에서 1로 가면서 이 밸런스가 깨집니다. 이게 깨져서 1이 되는 거예요. 2였는데 1이 된다고. 깨진다는 것은 뭐냐면 밀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던지는 힘은 미는 힘이에요. 그럼 당기는 힘은 뭐냐? 사실 발로 땅을 밀고 있어. 이 우주의 모든 힘은 미는 힘이고 당기는 힘은 존재하지 않아요. 미는 힘도 있고 당기는 힘도 있다. 이건 착각이 착각. 아까 그랬지. 조절 장치가 있는 쪽에 우선권을 줘야 된다고. 미는 힘은 조절이 되는데 당기는 힘은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우주는 미는 힘이다. 모든 방향은 좁혀진다. 그것이 에너지 일방향성이다. 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66명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수성에서 조건을 빼면 보편성이 됩니다.